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즐겨나가고 있는 실전 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1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매달 15종목 이상의 수익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위험, 중수익 관련된 종목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윙과 롱숏을 전략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채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장하면서 제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수익 실현 의견을 갖다 좀 게재해 드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저희 포트폴리오에 방산주 관련된 부분이 3종목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상승하는 종목을 제가 수익 실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장대 양봉 치고 올라오면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한국항공우주일 거다 이런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릴 거고요. 그동안 우리가 모니터링 꾸준히 해오다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테크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테크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이 또 하락을 하면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거나 또 우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팩트가 나와야지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 거고요. 실리콘투 오늘 화장품도 그렇고 면세도 그렇고 그쪽 관련된 부분들 사실 파라다이스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실적 시즌이잖아요. 얘들 같은 경우는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차익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 자꾸 조정을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 선반영한 것들은 조정을 받게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리노공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LS 같은 경우는 조금 편입을 했죠. 이유인즉슨 그립 가격 상승, 지주사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주사 관련된 것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좀 법안들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지금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9월 정기국회 가면서 분명히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증권거래세라고 하나요? 그걸 조금 인상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대주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좀 글쎄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장이 안 좋을 땐 그런 것들이 뭐예요? 악재가 좀 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충분히 저는 감안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일단 조정받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이니까 체크를 해야죠. 상단은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단이 뚫리려고 한다 그러면 관세 협상 마무리가 잘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보면 어때서 정부의 스탠스, 그러니까 국회의 스탠스겠죠. 세수가 좀 부족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권 관련된 부분에서도 세제 관련된 혜택을 일단 많이 줄 것 같았는데 좀 더 강화시켜가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는 것 같아요. 물론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하필 이럴 때 그런 얘기를 꺼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단과 하단이 어느 정도는 자리 잡고 있다 해서 크게 스펙이 상단 하단이 좁아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단 쪽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사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잘 평단 조절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이번 주에 신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요. 제가 한 주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쉴 땐 쉬어야죠.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주 후반부터 해서 8월 초 이전 구간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8월 공략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8월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도 8월 달에도 우리가 15개 이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머니케어 뉴스가 상당히 잘한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17번째 수익 실현 의견 드린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아침에 제가 바로 이야기 드렸죠. 장 개장되자마자 이야기 드렸는데 이 정도 상태면 상당히 양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7,300원에 제가 편입 의견을 드렸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10% 이상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 11% 조금 안 돼, 10.95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빠서 그러냐 좋아서 그러냐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할 때 보통 제가
한 업종에 한 2개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번엔 좀 3개 정도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 시스템이 상당히 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드립을 하면 또 수급이 쏠려 들어올 때 상당히 크게 쓸려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또 나름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들어서 방산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회전율을 우리가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수익이 또 발생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잘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드립을 하는 것들은 저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는 거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세 협상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EU 관련된 부분도 협상 내용이 나왔는데 15%, 일본도 뭐 15%, 이 밑으로 낮춰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대미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글쎄 EU가 6천억 달러 정도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한국한테 엄청나게 요구할 만한 내용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의 뭐 뉴스도 있었긴 하지만 반도체 관련된 부분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품목관세 이 부분은 8월 둘째 주에 결론을 내린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자리 잡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반도체 관련된 것들. 사실 테크인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만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수급이 들어올 거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반도체 기업들은 여러분 버릴 만한 사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버릴 때쯤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가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익이 가장 많은 부분이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세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될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저는 좋게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나서는 그 선을 깨뜨리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건 지금은 저점 구간이면 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전체 시장 수급인데 바이오 쪽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싸거든요. 그래서 12월 가면서부터 좀 수익이 날 만한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우리가 거래해 나가면 꽤 여러 번 거래할 수 있다.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한양행, SK바이오팜, 한미약품, 그리고 가끔가다 셀트리온 뭐 이 정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잘 나오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들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들이고요. 가끔 또 우리가 의료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휴재를 하고 메리톡스를 거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한 번씩은 체크해 볼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주에 무언가 또 잘 찾아서 공략을 또 해볼 생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봤자 어디겠어요. 다시 SL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우리가 코트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테크웨이입니다. 이 종목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은 28% 정도 수익을 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진입을 했는데 그 후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가 나오는 모멘텀이 발생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용들 살펴보면 하반기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치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관세 협상 이 부분 때문에 선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부분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공장을 또 증설하는 부분들에서 지금 어때요? 관세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나야지 이 부분이 진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아주 파워풀하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지 사업하는 회사들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뭐합니까? 예, 투자 계획들을 설정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큐브 프로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퀄테스트 통과한 것들은 대부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갖다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가이던스 자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보면 1쿼터보다는 2쿼터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바닥 짚고 턴어라운드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 글쎄요. 동기 대비해서 조금 수익이 좀 빠졌다. 이런 사유로 주가가 하락한 것이냐라고 생각해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이던스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리포트들,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자, 2분기 때 우리가 칼 테스트 한 것들을 갖다 어때요? 대여섯 대 납품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공장을 갖다 라인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때 공급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캐펙스를 갖다가 집행을 하는 그런 시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쿼터 대비해서 3쿼터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한 5배, 4쿼터에서는 한 10배 정도의, 글쎄요, 영업이익을 또 발생되는 거.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갖다 우리가 버려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그럴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가이던스가 있는 것들은 여기에 절반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 충분히 저는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믿어야지 뭐 우리가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저도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 숫자만 믿는 건데 숫자는 웬만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어딘가가 분명히 자리 잡을 텐데 오늘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오늘은 약간 삼성전자가 반등을 치고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이고 사실 엄청나게 이건 눈치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개인들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더럽게 팔아요? 기관하고 연기금이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관이나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오후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시그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월 둘째 주 사이에 이 종목은 매수가 들어올 종목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들도 어차피 뭐 리포트 보고 가이던스 보고 투자하는 것들 아니에요. 시장 컨센서스는 동종목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때 그 60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한다면요. 7만 원 정도 목표가는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더더욱이나 여러분들께서 글쎄요, 중간에 포기하시면 좀 나중에 억울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뭐 글쎄요, 지금 2분기 때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뭐 한참 설명하고 자주 설명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해오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가이던스를 믿으시면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저도 가이던스 보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는 거라서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시장, 공장, 삼성전자 공장 지금 증설하는 거, 마이크론도 그렇고, 아이닉스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기사를 읽고 리포트 내용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것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예, 높다. 그리고 HBM 부분이 뭐 깨집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그런 믿음을 갖다가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 26,400원 이 정도하고 지금 현재 주가 이 정도 사이에서 수급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고 들어올 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 바닥에서 만약에 치고 들어와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4만 원 정도는 아니고 37,000원 간다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생각 아침에 저도 계산해 놨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단 조절을 한다 그러면 지금 6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60%를 집어넣어서 더 비중 120%로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제가 40% 업사이드 넣으면 3만 1,000원 정도 때 우리가 맞춰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3만 적어도 뭐 6,000원, 7,000원 이 정도만 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승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 됐어요? 이 종목 들어간 지 우리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때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진행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주 길게 가면 6개월까지도 간다.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는 저는 그런 차원을 좀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내용이 버릴 만한 내용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하락폭에 대해서만큼은 별로 저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만약에 내용이 만약에 가이던스가 저게 좋지 않았어요. 그럼 번에서 저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실링커트입니다.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죠. 그래서 평단 조절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은 문제가 아니었다. 주가 하락 사유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도로 인한 조정 트리거에서 뭐 한 시집가 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날라갔죠. 그리고 동종업 관련된 부분에 지금 현재 대부분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차익물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구간에서 평단 조절하며 다시 매수를 해주는 쪽으로 해서 수익을 또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지금 끊겼냐라고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정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예요? 다 이거다. 지금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 관세 협상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달러의 뭡니까? 약세 이 부분을 트럼프는 상당히 추진할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알고 있어요. 제가 보는 리포트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포인트는 항상 우리가 체크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자, 우리가 3쿼터는 4쿼터 이런 거 안 보고, 원래 4쿼터는요, 화장품 관련돼서 항상 뭐하다? 제가 비수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해야 되니까? 2월품이라고 해야 되나? 재고라고 해야 되나? 주식도 재고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기업의 물품도 재고 정리할 때가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늘상 통상이 4분기 때 남은 재고를 갖다가 다 떨어내야 된다 말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의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쿼터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은 어느 정도 자리 잡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3쿼터도 꽤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YY 대비해서는 큰 성과가 나타나죠.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매출은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대체적으로 고정이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것들이 이제 환율 이런 것들이죠. 과거에는 뭐 1,400원대 이상에서 움직일 때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1,300원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나름 조금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실적 자체가 빠그러진 것도 아니고 조정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좀 보실 때 여기 요 부분만큼 조정받은 게 자사주 매도 요 부분이잖아요. 뭐 증여세 낸다고 매도했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등에 1단 하락이고요. 2단 차익물 나오는 지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52,600원 이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뭐 20% 비중 2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땐 61일평 드디어 터치를 했어요. 자, 제가 항상 잘 나가는 종목들은 뭐 한다? 자, 60일과 120일 이평 사이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예, 좋은 또 시그널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선수라면 이런 곳에서 여러분 공략을 해야겠죠. 그러면 4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다음부터는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저 어딘가에서 뭡니까? 자, 예.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곳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타임을 갖다가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평단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뭐 45,000원이 오든 뭐 4만 원이 오든 우리가 충분히 평단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이번 종목은 전략이 뭐예요? 자, 224, 114 아니고 224 전략이니까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뭐 앞에 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투자를 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치고 달리면 수익성이 또 잘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배열 진입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조정에서는 항상 본다 61이평 하단 쪽에서 가장 또 스트롱하게 우리가 공략을 해준다. 그리고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갭이 여기 상단과요. 여기 하단이 갭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구조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도 오늘 뭐 사실 좀 반등이 들어옵니다. 삼성전자가 뭐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리노공업이 안 될 만한 이유가 없을 겁니다. 다만 전 이런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만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관세 협상 부분에서 오늘 하루 이슈 갖고선 삼성전자 때문에 오르는 것이라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체크하고 일단 하락에서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제가 정석 플레이 합니다. 스킵한다. 자, 2단에서 들어오는 거, 그 부분을 체크하면, 이거 살짝 올라가도 많이 안 올라가요. 그래, 눌릴 겁니다. 그게 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다음번 자리, 그 자리를 기다리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LS입니다. LS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지주사, 구리 가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구리 가격에 더 많이 관심을 가요.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변압기 관련된 부분이나 전선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뭐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어떻게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도 분명히 맞을 거고요. 거기다가 지주사 관련된 부분. 근데 오늘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두는 뉴스가 정부의 세제 개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네거티브하게 보는 내용들이 많기는 한데요. 그건 뭐 그러려니 하고요. 그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을 깔고 간 회사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 세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신영증권이나 뭐 금융지주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겠습니까? 그건 덤이잖아요. 이 종목 같은 기본이 뭐예요? 예, 실적을 깔고 가는 거, 그리고 부유리 가격 인상하는 여기가 더 포커스예요. 그다음에 전력 설비 이쪽 부분에 상당히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게 더 포인트고 보너스 알파가 법제 아닙니다. 저는 법제안 때문에 뭐 글쎄요. 제가 볼 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은 어느 포인트가 더 중요한 거냐, 이 기업 같은 경우. 뭐, 보너스가 터지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20% 편입을 했는데, 좀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투자를 좀 더 비중을 높여가는 것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평단 조절한다. 이 의견을 기준으로 하고요. 일단은 한 번 눌리고 들어가고 2단 하락재 들어왔는데 여기 어디서 제가 항상 이런 종목은 어디라고요? 이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 안에서 평단 조절해서 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바로 먹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워낙 무거운 종목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기화를 좀 두고 간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LS 에코너지, LS 일렉트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다 연동해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이 여러분 이제 주가가 잘 올라간다 생각하고 LS 에코너지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럼 LS가 안 좋겠어? 좋겠어? 당연히 좋겠죠. 실적 부분에서.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투자한 종목들, 지금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은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항상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머니케어 뉴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채널에서 수익 실현 의견 드리거나 손절 의견 드리지 않은 종목들은 웬만해선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좀 열심히 봐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은 모든 인포메이션, 케어맨에서 나가는 모든 인포메이션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시 또 브리핑, 또 2시에 포트폴리오 정리도 역시 스콜 회원님들에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